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 오늘은 조금 비싼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나이저에서 나오는 트루 와이어리스 모멘텀 시리즈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입니다.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하죠. 지금 소문에서는 얘가 이제 트루 와이어리스에서는 끝판왕이다. 그리고 평도 실제로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로 고급스럽게 생기긴 했습니다. 외형을 보더라도 약간 그 모멘텀, 지난번에 제가 했던 모멘텀 3 헤드폰과 비슷하게 약간 아이덴티티가 비슷한 그런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케이스라든지 실질적으로 만든 만듦새라든지 여러 가지는 상당히 고급스럽기는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진짜 골드 그냥 반짝반짝 이렇게 돼서 팬시하게 보이는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 외형을 갖고 있는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 것 같은데 이 뒤늦게 왜 이걸 했느냐, 제가 이 제품을 꽤 오래 들어보면서 실제로 제나이저의 실수를 발견을 했거든요. 제나이저의 실수를 발견을 했고, 이 제나이저의 실수를 극복하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이 제품을 갖고 계시다면 이 제품의 정말로 더 좋은 음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 끝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좀 나열을 해볼게요. 그리고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좀 세세하게 한번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요, 노이즈입니다. 여러분들 트루 와이어리스를 많이 듣다 보면 노이즈가 많은 제품들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특히 저가형 제품들은 제가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플레이가 됐다, 플레이가 멈췄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히즈 노이즈가 있다가 없다가 그다음에 앱이 돌아가고 있을 때는 히즈가 있다가 앱이 멈추면 히즈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노이즈에 대해서 민감하게 한번 들어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노이즈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깨끗한 잡음 없는 소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 차음력이에요. 저는 이런 커널형 이어폰에서는 차음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차음이 좋습니다. 그 차음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어폰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커널형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꼈을 때 밖에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득이 되는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소음을 캔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볼 때 그렇게 크게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내가 플레이하는 음악을 크게 듣지 않아도 되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 레벨이 평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 모멘텀 시리즈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 트루 와이어리스임에도 불구하고 꼈을 때, 착용했을 때 밖에 있는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도록 차음이 잘 되기 때문에 안에서 조용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두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요, 앰비언스 수음 마이크예요. 그 앰비언스를 수음한다는 거는 외부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이 정말 좋아요. 차음이 잘 되니까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하철을 타고 제가 이거 갔는데 역의 안내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놓쳤어요. 실제로 지나쳤어요. 지나쳐갖고선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두 정거장이나 지나쳐갖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 앰비언트 마이크를 갖다가 키면, 앰비언트 마이크가 이 이어폰의 바깥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키게 되면 밖에 있는 소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어폰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릴 수 있는 환경인데,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이 좌우 밸런스가 내가 듣는 거랑 비슷하게 해서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똑같은 모노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쪽 소리는 이쪽 소리대로, 이쪽 소리는 이쪽 소리대로 들려서 소리의 음상 위치까지 정확히 들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차가 빵 거리면 이쪽을 쳐다보게 되고, 여기서 누가 부르면 이쪽을 쳐다보게 되는 아주 위치성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앰비언트 마이크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장점부터는 제가 뭐 음질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니까 이제부터 음질로 들어가게 되면, 네 번째 장점부터는 음질인데, 그 중에 네 번째, 블루투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해상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블루투스 맨날 얘기를 하면 이랬죠. 블루투스는 그 특유의 조금 뽀얗고 뿌옇고 약간 유리창이 깨끗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서리가 껴있는 듯한 약간 뿌연 듯한 느낌의 해상도를 갖고 있어서 디테일한 소리들이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음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디테일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블루투스,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는 가장 유선하고 비슷한 음질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높게 살게요. 어떤 회로 어떤 칩셋을 썼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블루투스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런 뽀얗고 뿌연 그런 해상도가 전혀 없는 깨끗한 해상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네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점은요, 음상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해상도하고 다르게 음상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음상이 얼마큼 가까이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음상이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노래 부르는 모든 사운드가 저한테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가까우면서 와이드하게 소리가 다 들린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딱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여기 끝부터 저기 끝까지가 나한테 굉장히 가깝게 악기들이 배열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음상, 위치,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이미지 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이미지 정의, 스테레오 이미지 정의와 음상에 대한 것을 다섯 번째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점으로는요, 고음의 디테일을 뽑을게요. 이 고음의 디테일이, 이게 약간 저희 프로 쪽에서는 저희 메이어 사운드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그 메이어 사운드라는 스피커가 클래식 공연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많이 쓰는 이유가 메이어 사운드가 갖고 있는 그 고음의 그 하이의 특유의 그 디테일하면서 부드러운 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데 부드러우면서 고음이 아주 잘 표현되기 때문에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메이어 사운드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클래식 공연들에서 메이어 사운드를 많이 씁니다. 그 하이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나이저 이어폰에서 나오는 그 아주 초고역대 하이들, 10K 이상대 하이가 그냥 약간 메이어 사운드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음의 디테일한 하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거칠게 나온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이쁘게 10K 이상의 하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고역대죠. 10K 이상대 하이가 나와서 그 아주 해상도 높고 깨끗하고 부드럽고 이쁜 고음, 10K 이상의 고음을 장점으로 뽑겠습니다. 그걸 장점으로 뽑고요. 또 다른 장점이 굉장히 많죠. 또 다른 장점은 빠른 페어링이에요. 이 페어링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열고 귀에 꼽으면 커넥티드하고 바로 나와버려요. 파워 on, connected. 벌써 커넥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애플에 가까운 수준, 애플이 딱 열자마자 끼면 그냥 바로 페어링 되는 거 있죠. 그거에 가까운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페어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주 높게 사고요. 그리고 양쪽이 끊어지는 이런 현상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물론 펌웨어가 낮은 버전에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가 쓰고 있는 버전에서는 단 한 번도 좌우 페어링이 끊어지거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빠른 페어링을 또 장점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을 뽑는다면,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생각보다 큰데 이 착용감이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이게 커서 저는 잘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간 다음에 넣고선 이렇게 돌려서 여기 이 귓바퀴 안쪽에 이렇게 탁 착지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이게 보는 거랑 되게 달라요. 착용을 해보면 알아요. 착용을 한 사람들은 딱 하고 야, 이거 착용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하다, 이런 얘기 누구나 할 거예요. 희한해요. 희한하게 이게 큰데도 불구하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뽑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은 여기 안에 앱을 같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앱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 앱에서 제어하는 EQ가 있는데 이 EQ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EQ가 많이 걸리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EQ가 많이 걸리는 소리가 나요. 프로세싱이 많이 걸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해상도도 떨어지고 소리가 뒤로 빠지고 여러 가지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EQ, 어떤 EQ 알고리즘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DSP 칩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EQ 품질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EQ를 좀 과하게 줘도 EQ가 과하게 먹혔다라는 느낌보다는 소리가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저는 조금 그런 걸 좀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EQ를 많이 듣게 되면 EQ가 많이 걸렸다는 걸 먼저 느껴요. 소리 변한 것보다. 그런데 저는 소리가 변한 걸 더 먼저 느꼈고 EQ가 많이 걸렸다는 느낌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DSP 칩 또는 오디오 프로세싱이 들어있는 이어폰에서 그런 EQ 품질을 느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EQ 품질을 마지막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화 품질도 궁금하시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통화 품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의 녹음 품질 또는 통화 품질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제가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일반적인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통화 품질은 어떤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어떠셨어요? 통화 품질은 여러분들이 평가하십시오. 이게 이 에어팟의 품질을 이길 수 있냐? 아직까지는 에어팟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그 느낌 그대로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단점 한번 달려봅시다. 네, 단점, 어떤 단점이 있는가? 첫 번째 단점은요, 생각보다 이게 너무 커요. 네. 사람들이 딱 하고 나서 이걸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나이저 로고가 뻑하니 박혀있는 이 이어셋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네. 물론 착용감은 굉장히 편해요. 착용감은 굉장히 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그러죠. 양쪽에 보게 되면 이어폰이 툭 튀어나와 보여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양쪽으로 튀어나왔죠. 양쪽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요새 있는 애들은 속으로 쏙 들어가는 반면에 얘는 아직까지 튀어나온다는 것. 이런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형적으로 좀 큰 모양,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모양을 단점으로 첫 번째 단점을 뽑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이게 좀 커요. 이게 좀 큽니다. 배터리가 계속 방전돼요. 네, 배터리가 아주 방전이 빨리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나이저 측에 물어봤는데 제나이저 측에서는 이 빠른 페어링을 위해서 얘가 전력을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쓴답니다. 계속 보면서 페어링이 과거에 됐던 장비가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아요. 이게 왜 불편했냐면 저는 이걸 넣고선 중간중간 다니면서 들으면서 이걸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다녔는데 충전을 해놓고 가방에 넣고선 별로 듣지도 않았거든요. 듣지도 않고 며칠 다니다가 또 들어봐야지 하고 2, 3일 돼서 들으려고 딱 하면 방전돼 있어요. 뭐야, 나 충전했는데? 또 충전하고 또 다니다가 몇 번 듣고 가방에 넣어놓고 며칠 지나고 또 들으려고 딱 하니까 방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전을 저는 너무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정말로 배터리는 보완돼야 됩니다. 제나이저 들으시나요? 이 배터리는 지금 경쟁하고 있는 제품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터무니없이 약해요. 이 배터리는 아주 약점이니까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단점으로 뽑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큰 단점입니다. 제가 듣자마자 이것 때문에 이건 제나이저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영상의 제목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제나이저의 실수. 톤 밸런스. 톤 밸런스. 그래서 장점에서 톤 밸런스 얘기 안 나왔죠. 톤 밸런스.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잘못됐습니다. 미안하지만 톤 밸런스 잘못됐습니다. 너무 저역 많고요. 너무 고역 많고요. 그리고 중고역이 빠져 있습니다. 중역과 중고역이 빠져 있어요. 톤 밸런스는 제 귀에는 영 맞지는 않습니다.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여러분들 펌웨어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펌웨어 업데이트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날짜 기준으로 지금 최상 펌웨어가 1.2.7인데요. 1.2.7을 하고 나니까 톤 밸런스가 조금 보정이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보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톤이 안 좋아서 제가 EQ를 만지고 다녔었는데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EQ가 플래시 됐어요. 플래시 됐고 딱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 들을만 하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펌웨어가 낮은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더 심하게 아마 톤 밸런스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펌웨어 1.2.7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기본인 상황에서도 톤 밸런스가 괜찮게 맞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저는 만족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전 버전에서는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듣고서 이게 왜 이래, 얘가 끝판왕이라며. 근데 이 톤 밸런스 왜 이 모양이야? 할 정도로 되게 죄송하지만 감히 제나이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뭐라 그래야죠? 그 하만 카든 곡선을 너무 안 따랐다고 봐야 될까요? 네, 너무 안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하만 카든 너무 따라서 저는 문제가 되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건 너무 안 따랐어. 그래서 이건 좀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톤 밸런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 톤 밸런스를 어떻게 잡으면 여러분들 제가 들을 때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것을 제가 이 앱으로 잡아놓은 거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마지막에 공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점은 아까 장점으로 얘기했던 EQ가 네 번째 단점입니다. 그 EQ가 다시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EQ 조작하는 거 보셨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전혀 쉽지가 않아요. 하나의 손 포인트로 이제 드래그 해갖고서 하는 건데 이 움직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소리를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하는 정도로 이 동작하고 움직이는 EQ의 모양 같은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맞춘다? 거의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공개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맞추면, 최대한 이렇게 맞추면 그래도 음질 좋습니다라는 거, 톤 밸런스 좋습니다라는 거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조작이 어려운 EQ가 네 번째 단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끝판왕만큼 가격도 비싸다는 겁니다. 가격이 지금 최저가 나와 있는 가격이 39만 9천 원이에요. 다 나와 있어 최저가로 나와 있는 게 39만 9천 원. 끝판왕 맞습니다. 이 금액대에 이런 이어폰, 물론 장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계시면 진짜 명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고 귀에 딱 차면 저 사람 이어폰 40만 원 이상 되는 거 끼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고가고요. 그게 마지막 단점이에요. 금액이 좀 너무 비싸죠. 저는 봤을 때는 이게 막 한 20만 원대로 들어와서 에어팟과 경쟁할 수 있는 금액대에 들어오면 아마 휩쓸고 다닐 거예요. 에어팟보다 훨씬 음질이 좋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제가 알려주는 그 방법을 했을 때만 훨씬 음질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39만 9천 원의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뛰어난 아주 작죠. 소형이면서 아주 뛰어난 음질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그걸 적용하면 여러분들도 그 음질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제 EQ를 공개합니다. 제 EQ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EQ 세팅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이게 유선 아니야 싶을 정도의 음질을 느끼실 수 있고 톤 밸런스도 정말 괜찮게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음이 뒤로 쑥 빠져서 음상도 약간 뒤로 빠져 있던 것이 다 되살아나면서 음상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리고 톤도 굉장히 좋아져요. 미드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그다음에 한 1K에서 한 3K 대역대가 굉장히 좀 뒤로 빠져 있던 게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이 EQ가 물론 제가 아이폰 8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 크기에 비해서 조금은 이 그래프 곡선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폰에서는. 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그 음질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그거 전에 1.2.7 버전의 그 펌웨어만 업그레이드 해도 생각보다 괜찮은 톤 밸런스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그림의 EQ로만 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도 최애 이어폰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세팅하고 다니니까요. 다른 거 안 들어도 돼요. 유선 안 들어도 돼요. 굉장히 괜찮게 즐길 수 있는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나이저 실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 단점들은 배터리는 보완할 수 없지만 EQ로 통해서 톤 밸런스가 어그러진 거는 보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거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쓰신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음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제나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론이나 또 다른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향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